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만큼 각 후보 진영이 막판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단체들이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하이 봉쇄에 따른 부품난으로 나흘째 생산을 중단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부품을 확보하며 오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이 불투명해 다음 주 생산 여부가 안개 속입니다. 지난달 강릉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산불은 피해망상에 빠진 방화범의 범행이었는데요. 전남에서도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연쇄 방화범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만큼 각 예비 후보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정의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용섭 예비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3+3 전략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는 빅그린 산단 인근에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어 1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오 헬스를 포함한 3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가전과 금형, 광산업 등 3개 주력 산업을 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강기정 예비 후보는 5대 신산업지구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AI, 마이스, 디지털 정밀 의료 산업 등 기존의 4대 전략 산업에 더해 4세대 배터리 산업을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장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 벨트 등 5개 신활력 특구를 조성해 광주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을 키우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사람 준비, 정책 준비, 비전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노잼 광주 오명을 벗을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펀시티를 테마로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을 유치하고 친환경적인 무등산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후보 또한 복합 쇼핑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365일 스포츠, 문화 공연이 열리는 기반을 구축하고 영산강을 익스트림 체험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광주광역시장 경선 중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두 후보 간 경선은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이르면 오는 26일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 경선 심사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이석형 전 한평군수,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한 중앙당 재심 결과가 내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각종 논란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생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징검다리 사선에 도전하는 이석형 전 한평군수는 전남도당이 특정 계파 후보를 위해 유력 후보인 자신을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세 차례 탈당과 광주 국회의원 출마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 군수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규 전 순천시장은 지난 2011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 중도 사퇴를 했던 것이 페널티를 받아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지만 중도 사퇴 프레임에 갇혀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고 시민단체들은 1년 6개월 만에 사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전 시장은 지난해 제정된 당헌 당규에 12년 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강인규 나주시장은 권력이 작용한 불공정한 공천이었다며 재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의 아들과 측근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탈락자들에 대한 재심은 내일 오전 중앙당에서 열립니다. 전현직 단체장인 이들 3명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심 결과에 따라 선거판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학실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학실 후보는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여론조사가 후보 적합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천 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로 김학실, 윤봉근, 이영순 후보를 탈락시키고 박병규, 윤난실, 최치현 후보만 경선에 참여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용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6월 치러지는 목포시장 선거에 첫 여성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 부의장은 목포는 부족한 재정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의 작은 도시로 쇠락하고 있다며 3선 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목포의 100년 초석을 놓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윗사람, 중앙정치에 빚이 없는 유일한 무소속 후보라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행복한 시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미래는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시정이 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부조리한 정략 없이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 등 4개 상공회의소가 인수위원회에 유감을 나타내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4곳이 해상풍력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순천, 광양, 목포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해상풍력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지역 경제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등지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후 모멘텀이 될 해상풍력 산업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라. 해상풍력은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발표한 건 해상풍력 재검토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상하이 봉수에 따른 부품난으로 나흘째 생산을 중단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부품을 확보하며 오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부품 수급에 따라 다음 주 생산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나흘간 생산을 중단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오늘 하루 경차 캐스퍼의 생산을 정상화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에어백 컨트롤 유닛 200대 생산 물량을 캐나다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25일째 지속된 중국 상하이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캐나다 쪽에 있는 예전 생산 라인을 활용해 부품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라인이 옛날에 있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 사양만 그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추가적인 에어백 반도체 부품 물량이 언제 도착하는지에 다음 주 생산 여부가 달렸습니다. 나흘간의 가동 중단으로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지금까지 캐스퍼 800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캐스퍼가 인기를 끌면서 이번 달부터 시간당 생산 대수를 22대에서 25.7대까지 끌어올리며 월 평균 생산 능력을 3,900대에서 4,500대로 늘렸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중국 상하이 봉쇄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올해 캐스퍼 5만 대 생산이라는 목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일부를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로 내렸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 600여만 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내려졌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산 측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강릉과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대형 화재는 피해망상에 빠진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남에서도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쇄 방화범이 붙잡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쓰레기 더미를 든 남성이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주택을 빠져나오자 뒤이어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이 너무 밝길래 한번 올라와 보니까는 이제 이게 벽체까지 다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인이 안 잡혔으면 또 어디다 뭐 방화를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건 생겼죠. 경찰이 건조물 방화 혐의로 54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해보니 박 씨가 불을 지른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쇄방화범 박 씨가 불을 질렀던 빈집입니다. 박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1일과 15일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겨우 나흘 새 2건의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박 씨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알 정도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왔지만 혼자 살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거나 관계기관에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예견됐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남의 경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면담을 통해 진단을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그분을 그냥 놔두면 또 이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제가 안 껴있고 만약에 그분이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죠. 지난달 강릉과 동해에서 4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냈던 대형 화재의 시작도 피해망상 환자의 방화였습니다. 방치했다가는 본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절실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돼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화학공장에서 산성물질인 황산이 유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안전조치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외벽 등이 불탔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의 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3층 높이의 외벽이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수구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62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5살 아들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라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광주 동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무안군의 신도시민 오룡지구에 2025년 9월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희망초와 희망중학교 설립안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 당초 예정대로 3년 후 개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초는 총 사업비 409억 원을 들여 40학급 규모로 지어지며 희망중학교는 357억 원을 투입해 31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시장 상인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봉선시장 상인회는 오늘 성금 전달식을 열고 국제구호개발 NGO인 희망친구 기아 대책을 통해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토록 했습니다. 상인회는 지난 3주간 상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상인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2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이 보성에서 개최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보성군은 오늘 보성 벌교 생태공원에서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주제 영상 상영과 생태 사진전, 벌교공원 스탬프 투어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7월 순천 보성갯벌을 비롯해 신안과 고청, 서천 등 국내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광양에 4계절 전천후 육상 경기장이 건립됩니다. 광양시는 동절기 대회나 종목별 스토브리그 대회를 통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4계절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육상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계 전지훈련 등을 위해 광양을 다녀간 선수 등은 모두 1,500여 명이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17억 원가량입니다.